다음은 성서마을 공동체에서 6.1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달서구에 필요한 마을 정책 8가지를 만들었어요. 그중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한 의제가 성서산업단지 내에 주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이 필요하고 산업단지 내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동아리, 공연, 전시, 강좌,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하자는 내용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이고 또 지역의 자생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문화라는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민정 후보님 공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문화 부분에서는요, 크게 4가지 4대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대구 백화점 부지를 청년에게 하겠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김광석 다시 부르기 대봉교역을 김광석역으로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중앙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삼성연수원 대구 유치를 하겠다라는 게 문화 부분에 한민정 후보의 4대 프로젝트로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네. 문화라 하면 또 이렇게 그 김광석 거리 또 이런 유치하는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 신원호 후보님은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우선 신원호 후보님은 문화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 공약은 없고요. 네. 네. 없습니다. 더 하니까. 네. 없군요. 그러면 잠시 후에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서재현 후보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재현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양예술문화사업 시민참여 확대 지원 및 경연대회 확대 개최나 이제 대구 교육청과 함께 초중등생의 문화예술 학습과 체험학습 확대와 같은 그런 문화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안에 이제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화 인프라 확대 지원 및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을 하겠다. 또 그리고 두류공원 첨단 위락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고요. 또 대구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분의 공약을 들었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원래 또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들으면 좀 이렇게 되게 좀 담대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이 내가 지금 많은 공약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이 나온 부분 또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자유롭게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 이야기 해봐도 될까요? 네네. 네, 저는 일단 청년 관점에서 사실 문화를 봤는데 이제 대구 지역에서 매년 1만 명의 청년들이 서울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 유출의 원인을 봤을 때 물론 직업이나 아니면 대학을 이유로 서울을 가지만 또 서울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봤을 땐 또 그런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 문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청년들이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대구 지역에서 뭔가 문화를 뭔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 했을 때 저는 좀 어떤 게 필요하다 느꼈냐면요. 뭔가 서울에 있는 그런 미술관이나 문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구에서도 볼 수 있게 그런 관련된 그런 기회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기존에도 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오페라 공연을 개최를 하고 뮤지컬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청년 당사자로서는 사실 그 금액이 부담이 돼서 좀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화 바우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확대하면은 또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청년의 입장에서 돌아왔을 다시 떠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의 관점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청년 그 부분에서 한민정 후보님 공약 중에 네네. 청년 산업센터,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센터, 청년 재단 등이 들어있는 청년 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그런 그 공약이 있습니다. 청년센터 네네.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민정 후보 공약 중에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봉교역을 김광석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김광석 거리를 좀 이렇게 활성화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요. 웨딩 거리와 연계해서 턱시도 및 드레스를 대여하고 리마인드 웨딩 이벤트, 그다음에 포토 스팟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리마인드 웨딩과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다음에 조금 대구만의 특색이 김광석 거리라면 차라리 그 김광석이라는 그 인물을 조금 더 특화시키는 게 진정한 그 문화의 차원으로서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연 무대, 그다음에 지역 수공예인을 위한 플리마켓 등의 공간을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중앙로에 그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 또한 그러면 지역 수공예인을 위한 플리마켓이라고 하면 그 문화적인 차원은 사실 더 많잖아요. 그 수공예 거기에만 극한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 부분에만 극한한 이유가 뭔지가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풀 수 없는 게 너무 그렇죠. 자, 그리고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구에도 대구문화재단이나 또 대구예술발전소 이런 말하자면은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약을 내기 전에 과연 이제 대구 쪽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부족한가 없어서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건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두류공원을 첨단 위락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했을 때 왠지 또 다른 토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두류공원 정도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올 수 있는 거기서 문화가 정말 삭틀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내지는 그런 어떤 아이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네, 기존에 있던 공간을 좀 활용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반영이 되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그렇죠.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지연 선생님. 저는 우선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청년들이 이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일 수도 있지만 그게 채워진다고 해서 돌아오거나 머물까라고 되물었을 때는 좀 의문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아쉬운데 진보 정당에서 뭔가 공약을 만들 때 어쨌든 그쪽에 더 기대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고민해서 만들었으면 제가 좀 죄송하긴 하겠지만 우선 그 한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광석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 원래 방천시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상인들을 내보내고 억지로 조성한 게 김광석 거리인데 거기에 역 이름을 바꾸고 또 다시 어떤 거리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유로 문화적인 어떤 활발함을 다시 유치하겠다는 이유로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본질적 접근일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서재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나가다가 뭐 그다지 이행 방법에서 매력은 못 느꼈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건립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그 문화의 수준이 결국 그 나라와 시민의 수준을 드러내는 건데 지금 이 후보들의
문화 공약 수준이 딱 이 정도구나라는 데서 음. 너무나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 그렇죠. 나는 이 네. 공약들에서 사람이 있는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과연 뭘 만들겠다, 네. 어떻게 하겠다. 음. 전부 다 사람은 없고 그 외의 거를 어떻게 자꾸 꾸민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들이라서 너무나 아쉬워요. 네,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네. 문화 예술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거는 이렇게 공약들을 내 후보 공약들도 이렇게 쭉 봤었을 때 네. 사람이 빠져 있고 억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억지로 사람을 이렇게 모집, 호객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공약들이 전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람이 모이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지. 즐기는 그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문화 부분에서의 이렇게 진정한 그 공약일 건데 사실상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호객을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다음에 또 그 대구만의 어떤 그런 특색 뭐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은 전국에 다 있는 그런 것들 대구에 똑같은 걸 또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면 과연 올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조금 더 깊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을 텐데요. 지역색을 나타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어떤 삶 속에 삶을 그대로 좀 녹아내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사람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문화에 대한 이 공약 이야기 잘 들었고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대요. 21세기는 문화의 주도권을 잡는 국가가 세계인의 감성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문화가 주는 어떤 영향력이 크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주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문화, 그런 공간, 그 안에 사람, 관계 이러한 열망들이 좀 잘 녹아나는 그런 공약들이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자, 우리도 이제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시 쉬어갈까 합니다. 좀 달려왔는데요. 진행자의 추천곡이 있습니다. 국카스텐의 프레임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이유는 이 프레임이라는 시선을 통해서 내가 미처 관심 갖지 못했던 사물, 뭐 이념, 그리고 혹은 사람이나 물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쯤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생명력을 한번 불어넣어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후보자들의 그 공약을 살펴보는 우리들의 시선, 행위 이런 것들이 국민의 권리에 신선한 생명력을 좀 불어넣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국카스텐의 프레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